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적절한 치환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 u에 대한 미분 방식을 세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는 구하지 않아도 되며 변환식만 제시하시오. 사실 이제 해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냥 미분 방식을 세워서 단순 계산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였죠? 비선형이 이렇게 섞여 있다. 자, 다시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 줘 봅시다. 자, 표준형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x 스퀘어 y 프라임 더하기 xy 이퀄 y 마이너스 2승이죠. 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y 프라임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전부 다 나눠준 거야. x분의 1 y 이퀄 x 스퀘어 y 마이너스 2승.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문제야. 맞죠? 근데 여기가 y가 a 자리가 우리가 얘기했죠. y1-a를 우리가 u로 두는데 지금 a가 마이너스 2잖아요. 지금 여기서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a를 넣어주면 된다 했어요. 그럼 뭐가 돼? y 3승이 된다. 됐어요? 이걸 왜 하는 건가요? 했을 때 비선형인데 이 녀석의 차수를 다 낮춰줌으로써 뭘 해준다? 우리가 확인해준다 했죠. 됐어요? 선형으로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u가 y 3승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u를 한번 미분해보면 3y 스퀘어 y 프라임 나오죠. 체인 룰 이용해서 얘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해보자고. y 프라임은 뭐야? y 프라임은 여기서 y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x분의 1y 더하기 x 스퀘어 y 마이너스 2승 이거죠. 됐나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3y 스퀘어 마이너스 x분의 1y 더하기 x 스퀘어 y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는 거 그대로 넣어준 거죠.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준 거지. 됐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연습 문장 똑같죠? y 3승 이거 3 곱해주고 더하기 x 스퀘어 분의 3이네. 자, 이 녀석은 뭐야? u야. 그러면 결국 뭐야? 따라서 u 프라임 더하기 x분의 3 u 이퀄 x 스퀘어 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u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찾아줬죠. u에 대한 미분 방식을 세워준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군요. 그러면 여러분은 표준형을 만들어주고 이걸 꼭 기억하신다. 대입해주는 거. 세 번째. y''에 y''만 냅둔 거를 대입해줘서 우리가 확인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처음 배우실 때 어려워하는 혼합 문제죠. 물탱크 문제입니다. 자, 한번 먼저 풀어보시는데 조금 당황하지 않으셔야 될 게 SI 단위로 안 적혀 있죠. SI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킬로그램이랑 뭐 리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갤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똑같이 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녀석은 킬로그램이라 생각하시고 이 녀석은 리터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밑에 보시면 힌트 공식은 몰라도 단위를 맞춰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위를 맞춰서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1000이 들어있대. 1000갤런. 그리고 탱크에 100이라는 소금이 융해돼 있다라고 돼 있어. 맞나요? 자, 그 다음 소금물이 분당 10갤런의 속도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해서 10갤런. 근데 분당이니까 퍼미터.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갤런의 속도로 똑같이 소금물이 분당 흘러나간다. 10갤런 퍼 미터.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시면 혼합 용액은 잘 휘어져서 균질하게 유지된다라는 표현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잘 휘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농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균질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되니까.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뭘 구하라는 거야? 소금의 양을 구하래. 소금의 양을 우리가 Q라고 잡겠습니다. 됐어요? 소금의 양을 Q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델타 Q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인풋 빼기 아웃풋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델타 Q라는 것은 변화량을 의미하니까 소금의 양의 변화량. 자, 그러면 10갤런 퍼 미터만큼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는 거죠? 10을 일단 적어. 그 다음에 갤런 퍼 미터 적어주고 뭘 곱해? 이만큼 소금이 용해돼 있다고 하니까 5 LB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근데 봐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갤런당이니까 마찬가지로 per 갤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맞죠? 자, 여러분 물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단위를 맞춰주는 것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곱해지면 지워지겠죠? 맞아요? 이 녀석은 뭐라 했습니까? 킬로그램의 단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럼 뭐만 남았어? m만 남았어. 그러면 m을 없애주려는 건 뭐야? 뭐겠어? t라는 어떤 시간을 곱해줘야 된다. 됐어? 델타 t라는 시간이라는 단위를 해줌으로써 얘랑 얘까지 없애주면 남는 게 뭐가 돼? 인풋에서 50 델타 t인데 단위가 딱 킬로그램으로 적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흘러나간다라고 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분당 그러면 아웃풋도 빼기 델타 t인 이유는 당연히 변화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10 갤런 퍼 미터 아니 민이죠 사실 시간 여기도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죠 분당 그리고 델타 t를 당연히 곱해줘야겠죠 왜 민 이거를 해줘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 근데 여기서는 얼마의 양이 나가고 있는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1000갤런이 일단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지워줬는데 얘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와야 돼? 킬로그램이 들어와야 돼. 미가 들어와야 돼. 갤런과 이거의 숫자,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1000만큼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얘는 모르니까 그냥 Q라고 두는 거야. 양이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면 뭐가 돼? 마이너스 100분의 1 델타 T 킬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단위를 지워주면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아, Q 빼먹었다. 그지? 이렇게. 이게 뭐야? 델타 Q. 그러면 양변에 델타 T로 나눠줘 보자. 델타 T로 양변을 나눠주면 50 빼기 100분의 Q로 우리가 둘 수 있고 자, 델타 T를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델타 T를 리미트 씌워서 매우 작게 만들 거야. 왜? 변화량을 매우 작게 바꿔주면 뭐가 됩니까? dt분의 dq가 되죠. 이거 우리 델타를 매우 작게 보내면 d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00분의 q 이퀄 50으로 둘 수 있고 얘는 q 프라임 더하기 100분의 q 이퀄 50으로 우리가 평소에 아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오더라. 됐나요?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면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y t는 5000 빼기 49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0분의 t승이 정답이 됩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선형상 미분 방식 이용하면 되겠죠? 선형 방정식 방법. 자, 어렵죠? 일단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위. 저도 이제 처음 시험 볼 때 공식을 몰라서 단위를 맞춰줌으로써 풀었거든요. 그래서 공식 알면 안 돼요? 라고 해도 모든 문제를 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잊어먹으면 못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일개선형 미분 방식에 대해서 배우면 가장 대표적인 활용 RL 회로죠. R 서킷이라고 하죠. 지금 뭐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회로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겁니다. RLC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이 되고요. 그건 2개 할 때 좀 해보고
이 정도 일단은 문제를 풀 줄 아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 힌트에다가 키르호프 전압법칙을 알고 그대로 대입해보자라고 제가 이미 줘버렸습니다. 원래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주어지지 않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R과 L과 E를 아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했을 때 이거 다 대놓고 좋잖아요. L 있고 R 있고 E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줘서 계산해주면 끝이라는 거야. 11i 더하기 L 뭐야? 0.1i 프라임 이퀄 48. 우리가 y랑 y 프라임을 보듯이 전에도 q랑 q 프라임 보듯이 얘는 i랑 i 프라임이야. 그냥 바뀐 거야. 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T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11분의 48 1-2의 -110 t승이 정답입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그러면 키르요 전압법칙을 내가 저는 그냥 미분 방식만 들어요. 회로 같은 거 잘 모르는데 하시면 사실 이것만 외워 가셔도 충분합니다. RLC 서킷도 마찬가지. 대신 이제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따로 또 키르요 전압법칙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죠? 그리고 병렬일 때, 직렬일 때 OPMF 쭉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면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뭐가 어렵게 적혀 있어. 다음 미분 방식을 고려하시오 라고 돼 있고 이 녀석이 그려져 있네? 아니, 뭐 적혀 있네요. 자, 보면 y에 대한 함수를 그 함수를 스케치하래. 그 그래프를 스케치하래. 자, 이거를 스케치하라고? 이거를 우리는 그냥 fy라고 줄게. 그래서 y에 대한 함수니까 x축이 y가 되는 거고 y축이 fy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이걸 스케치 한번 해보자고. 자, 스케치할 때 얘가 0이 되는 지점, 얘는 사실 기울기의 의미니까, 그죠? 슬로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기울기.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뭐가 되겠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죠? 임계점. 그러면 0이 되는 거 y가 0과 풀마 3이 되겠다. 그지? 얘가 0이 되는 거, 얘 또는 얘니까 3개가 나와. 그러면 0과 마이너스 부분도 좀 해줘야겠네. 얘를 좀 옮길게요. fy 0과 마이너스 3과 뭐 있어? 3.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 3차원 그래프 y랑 y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거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기울기가 뭐야? 음수야. 여긴 기울기가 양수야. 됐어요? 아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양수, 음수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래프를 스케치했어. 이게 1번 답이야. 자, 크리티컬 포인트 0, 풀마 3이야. 평형에도 마찬가지로 0, 풀마 3이겠지? 당연한 거죠. 이퀄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줬으니까. 자, 그럼 2번까지 찾아줬네. 3번 점근 안정. 뭐 한국어로 스테이블. 뭐 사실 이거 끌기 밀게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밀게는 밀어내는 거고 끌기는 서로 끌리는 거겠지. 이거를 찾아주라는 거야. 이 평형해에 대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0이고 3이야. 이거 어떻게 찾냐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쭉 보내는 거야. 양의 방향.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적어줘. 또 얘는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보내줘. 음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보내줘. 자, 그럼 뭐가 나와? 여기는 어떻게 돼? 서로 모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서로 밀고, 여기는 어떻게 돼? 서로 끌고. 얘가 뭐야? 끌게.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하다. 얘는 언스테이블하다. 밀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을 찾아라 하면 이제 마이너스 3과 3이고 불안정은 0이겠죠. 자, 근데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약간 외운 듯 싶은 것 같은데 약간 직관적으로 좀 와닿게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뭐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공을 굴렸어. 여기에 공이 있으면 위태위태하잖아. 얘 굴렸어. 얘가 공이 이렇게 내려가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어디서 멈춰? 여기서 멈춰. 이걸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야. 여기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여기에 멈춰. 이런 개념이라고 직관적으로 좀 와닿게 설명드렸고, 그럼 TY 평면에서라고 돼 있어. TY 평면? 결국에는 TY 평면에 대해서 그리라는 거니까 TY 평면 뭐야? X축을 T라고 두고 Y축을 뭐라도 Y라 두란 소리예요. 이건 어떻게 그리죠?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됐어요? 0인 지점을 찾았으니까 여기지는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상수란 소리야. 됐어? 여기가 이렇게 쭉 그대로 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그리냐? 3은 어떻게 돼? 모여. 3은 모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얘 주변에는 모일 거야. 됐어요? 자, 마이너스 3도 모이겠죠? 이렇게 모이는 형태. 이렇게 모여. 3으로 모여. 그러면 0은 뭐야? 0은 멀어지겠지? 0은 멀어지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멀어질 거야.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멀어질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꺾여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지점과 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는 멀어지고 3은 가까워지지. 얘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여기랑 여기는 왜 꺾일까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꺾여야겠죠? 왜?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을 지나니까. 그럼 여기 지점에서는 0이 되잖아. 순간적으로. 그럼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0과 3 사이니까 2분의 3 지점이고, 이건 마이너스 2분의 3 지점에서 여기에서 꺾이는 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 이 2분의 3 지점을 지난 곳에서는 이제 꺾이는 변곡점처럼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들이 이 정도 수준이 좀 쉽지만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특히 이 활용 문제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고, 단순 계산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 번 더 풀이 안 보고, 시간은 뭐 몇 문제죠? 6문제니까 한 10분 정도 잡으면 되겠죠? 10분 정도 잡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대비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가져올 거니까 꼭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